1940년 7월 유럽 대륙은 히틀러의 발 아래 있습니다. 바르샤바는 불바다가 되었고 파리는 고개를 숙였으며 미국은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바다 너머 섬나라 영국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처음엔 협상을 원했지만 윈스턴 처칠은 단호히 거절하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이제 전쟁의 다음 무대는 바다를 건너 하늘을 넘어 영국 본토로 향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공중전, 바로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됩니다. 영국을 침공하려면 대규모 상륙작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었고 영국 공군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전력이었습니다. 상황은 독일에 불리했죠.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도버 해협은 폭이 좁았기 때문에 해협 양측의 기뢰를 촘촘히 설치하면 영국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상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규모 상륙작전, 바로 바다사자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전제 조건은 하나, 영국 공군을 괴멸시키고 하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당시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는 유럽 하늘에서 무적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단 한 번도 크게 패배한 적이 없었죠. 물론 프랑스 침공 중 약 1,400여 대의 항공기를 잃었지만 주로 폭격기와 수송기였고 전투기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약 950대의 전투기를 상실했죠. 전투기 성능 면에서도 독일이 약간 우세했습니다. BF-109는 강력한 무장, 빠른 급강화, 그리고 연료 직분사 엔진을 갖추고 있었죠. 반면 영국의 스피파이어는 지속 선의 능력이 뛰어났지만 무장이 약하고 직분사 장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독일 조종사들은 훨씬 더 많은 실전 경험을 갖고 있었죠. 또한 공중 전술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 RAF는 전통적으로 세기 편대를 사용했는데 30m의 좁은 간격을 두고 삼각형을 이루며 나란히 비행하는 방식이었죠. 이 대형은 보격기 시절엔 유용했지만 고속 기동이 중요한 단엽기 시대에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고속 편대 비행 중에는 충돌을 피하려 거리 유지에 집중해야 하므로 사주 경계가 소홀해질 수 있었죠. 반면 루프트와페는 슈밤 대형이라 불리는 내기 편대를 운영했습니다. 네 손가락이 붙은 모양처럼 비행한다 하여 네 손가락 대형이라고도 불리죠. 각 기체가 고도 차이를 두고 200m 간격으로 비행해서 시야 확보와 상호 보호에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선두 조종사를 중심으로 윙맨과 후방 감시기를 배치한 이 전술은 매우 효과적이었죠. 더 뛰어난 전투기, 더 우수한 전술, 언뜻 보면 독일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국도 강력한 두 가지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똥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RAF는 전투 후 곧바로 귀환해 30분 만에 재무장 급유 후 재출격이 가능했습니다. 전장 가까이에 기지가 있다는 것, 이는 막대한 이점이었죠. 두 번째는 레이더입니다. 영국은 이미 극비리의 레이더 시스템을 실전 배치하고 있었으며 독일기가 영국 해협을 건너오기 전에 조기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시 체계가 아니라 공군, 방공포, 관측소가 연결된 세계 최초의 통합 방공 체계였죠. 7월 10일 영국 본토 항공전의 첫 포문이 열립니다. 루프트와페는 즉시 투입 가능한 항공기 2,20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다수는 폭격기와 급강화 폭격기였습니다. 이들은 640여 대의 RAF 전투기와 맞붙게 됩니다. 독일 공군 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영국 수송선단을 공격해 RAF를 해상 전투로 유도하려 했습니다. 전투 초기 영국이 우세를 보였지만 RAF 사령관 휴다우딩은 굳이 불리한 해역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송선단의 해협 통과를 포기합니다. 겉으로는 독일의 승리처럼 보였죠. 이제 전투는 영국 본토로 옮겨갑니다. 루프트와페는 해안 레이더, 공군기지, 항공기 공장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레이더 일부는 일시적으로 무력화되었지만 영국은 빠르게 피해를 복구했죠. 다우딩은 철저히 방어에 집중하며 필요 최소한의 전력만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루프트와페 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영국 공군이 거의 끝났다고 오판했습니다. 8월 13일 독일은 대규모 공습을 감행합니다. 작전명은 독수리의 날. 일주일간 수천 번의 공습이 영국 남부를 덮쳤습니다. 영국 남부는 매일 사이렌이 울렸고 공장은 불탔죠. 하지만 독일은 일주일간 360대의 항공기를 잃어 큰 피해를 입었고 같은 기간 영국은 170대를 잃었습니다. 당시 독일 폭격기 슈투카는 느린 속도로 인해 스피파이어의 손쉬운 먹잇감이었고 이를 호위하던 BF-110 중전투기도 성능이 밀렸습니다. 결국 두 기체는 전장에서 빠지게 되며 BF-109가 폭격기 호위에 투입됩니다.
이때 헤르만 괴링은 폭격기 손실을 막기 위해 BF-109에게 근접 호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큰 실수였죠. BF-109는 폭격기를 가까이서 호위하느라 기동력이 떨어졌고 그만큼 쉽게 격추되었습니다. 한편 히틀러는 9월 21일에 있을 바다사자 작전을 위해 9월 17일까지 영국 공군을 완전히 괴멸시킬 것을 괴링에게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괴링은 RAF 기지에 대한 폭격 전략을 접고 마지막 한타를 위해 런던 폭격을 명령합니다. 괴링은 영국을 유인해 결전을 벌이려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략 변화는 최악의 판단이 돼버리고 맙니다. 공군기지와 생산공장에 대한 공격이 줄어들자 전투기 생산과 보급 인프라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9월 15일 전투는 절정에 이릅니다. 루프트바페는 폭격기와 전투기 1100기를 투입해 두 차례의 대공습을 단행합니다. 이에 맞서 영국은 63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켰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독일은 68대, 영국은 29대를 잃었고 기세는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9월 16에서 17일 악천후로 인해 독일의 공습은 중단되었죠. 9월 17일까지 영국 공군을 괴멸시키는 괴링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히틀러는 바다사자 작전에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침공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거죠.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RAF는 1540명의 전사자와 1540대 항공기를 잃었지만 루프트바페는 2580명의 전사자와 1880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영국은 자신의 하늘을 당당히 지켜냈죠. 오늘은 영국 본토 항공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틀러의 친한 친구 무솔리니의 삽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